어떻게 살 것인가? 인생의 절반쯤의 후반을 계획하라. 공자가 성격이 다른 두 제자에게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성격 급한 자로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폼나게 살고 싶습니다. 최고급 승용차를 몇 대 준비하여 친구들과 함께 이곳저곳 명소를 다니며 즐기고 싶습니다. 유명 디자이너가 제작한 최신 유행의 멋진 옷을 입고 고급 호텔에 격조 있는 레스토랑에서 최고급 술과 음식을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여유 있고 즐거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녀는 자로와는 다른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가 잘한 일이나 좋은 성과를 낸 일이 있더라도 남들에게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기 귀찮거나 힘든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으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두 제자의 포부를 들은 후 공자께서 자신의 포부를 말했습니다. 나는 세 가지를 하고 싶다. 먼저, 우리 사회의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다. 집안에서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처럼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마음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드리고 싶다. 다음으로는 우리와 같은 연배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 상호간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미래 세대인 젊은 사람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포용하고 싶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미래 세대들을 마음껏 품어 그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논어가 주는 대답은 의외로 간결합니다. 자로는 즐겁게 사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아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겸손하게 사는 걸 제안했습니다. 공자는 노인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친구에게는 신의를 지키고 젊은이들은 품어주는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의 명제가 주는 의미는 무겁지만 사람들의 삶은 무겁지 않습니다. 모두가 훌륭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가르는 확실한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등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반과 후반입니다. 대부분의 운동 경기가 그렇듯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전반전을 마치고 나면 결과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후회하곤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하프타임에 코치 곁으로 다시 모여듭니다. 후반전의 전략과 계획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프타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후반전의 결과가 크게 바뀝니다. 하프타임은 짧은 휴식 시간이라기보다 전략을 구상하여 역전극을 만들어내는 활명수 같은 시간입니다. 하프타임을 잘 활용하면 승리의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자로의 삶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안연의 삶을 인생 후반의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공자의 뜻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논어에서 말하는 삶의 방식이나 태도를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최고의 삶일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건 타인의 삶을 따라도 좋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지만 결정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사는 것과 무작정 살아가는 대로 사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준을 정해야 기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항로를 정해야 항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열심히 가는 것에만 집중하면 목적지에 도달할 확률은 누구나 제로에 가깝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하면 세상 그 누구도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부자도 힘들고 빈자도 힘듭니다.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이나 참기 어려운 건 비슷합니다. 반면 즐겁다고 생각하면 세상 그 누구도 즐겁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하는 데 있습니다. 인생 하프타임에 해결할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인자의 삶을 살자. 지자여수. 지자는 물을 좋아한다. 물론 즐겁다는 뜻으로도 지자의 즐거움은 물과 같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자는 산을 좋아하니 인자의 즐거움은 산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자는 물을 좋아하고 동적이며 즐겁고 인자는 산을 좋아하고 정적이며 오래 삽니다. 지자는 책과 배움을 가까이 하여 지식이나 지혜가 많은 사람, 인자는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하며 용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물은 활동적으로 쉼 없이 움직이는 특징을, 산은 움직임은 없으나 많은 것을 포용하며 고요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는 동적인 특징을 지녔습니다. 마치 강물이 쉼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책이 출간되고 스문의 시간 쉼 없이 새로운 뉴스나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새로운 책과 정보를 통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을 선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건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을 대표적인 지자로 꼽습니다. 그 어떤 제자보다도 활동적이었던 자공은 새로운 정보를 늘 먼저 접하고 그 정보를 활용하여 결국 노나라 최고의 부자가 됩니다. 노나라는 물론 춘추시대 열국을 다니면서 활동하는 외교가로서도 이름을 날립니다. 공자의 제자 중 누구보다도 정치 외교 경제의 전문가로 즐겁게 인생을 살다 간 지자였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늘 변치 않는 정적인 인자의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마음이 인자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이나 용서하는 마음은 정입니다. 사랑받는 느낌도 행복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은 더 행복합니다. 용서받는 느낌도 편안하지만 용서하는 마음은 더 편안합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사람이 더 건강해지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자와 인자의 단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자보다는 인자가 더 성숙한 단계로 평가받는 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몸을 수련하는 것보다 마음을 수련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아내를 대표적인 인자로 꼽습니다. 안빈낙도가 일상이었던 아내는 가난했지만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공자 제1의 제자였습니다. 인생 전반은 지자, 인생 후반은 인자. 옛사람들은 지자요수, 인자요산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어려울 때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30년 직장 생활을 한다고 가정하면 전반기 15년은 지자요수를 기준으로 삼아보는 것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지식과 정보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쉼 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학습과 정보에 민감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어색하거나 모르는 게 생길 때는 망설임 없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어느 조직이든 처음엔 누구나 어색하고 궁금한 게 많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는 조직 생활의 긴 기간을 즐겁게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왕 할 거라면 끌려가서 하는 게 아니라 활동적이며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배우면서 해결해 나가는 게 훨씬 즐거운 직장 생활의 기술입니다. 그게 바로 지자요수의 삶입니다. 후반기 15년은 인자요산을 기준으로 삼아보는 것입니다. 지식에서 사람으로 눈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조직에서의 일과 성과는 기술과 장비로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최신 설비에 최고의 기술을 사용한다 해도 운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따르지 않는다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일은 사람이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조직엔 언제나 갈등이 존재합니다. 누구에게나 고민이 있습니다. 누구나 합당한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조직의 윗자리로 올라가고 있다면 인자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상대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마음 기술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역지사지의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가르치고 또 가르치면서 참고 또 참으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을 제대로 얻는 건 그의 세상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의 세상을 얻는 건 세상 전부를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100년을 산다면 50세까지는 지자의 삶이 10세 이후부터는 인자의 삶이 더 어울립니다. 지금까지 빠르고 치열하게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타인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여유와 도량을 지닌 채 살아가 보는 게 어떨까요? 더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학습과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그 시기가 50세건 70세건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전반을 지자의 방식으로 살아왔다면 인생 후반은 인자의 삶을 기반으로 지자의 방식을 취해보면 좋겠습니다. 분명 효과적일 것입니다.